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오늘은 24년도에 꼭 가져가야 할 코인 한 가지를 말씀드리며 지금 업비트에서 혼자 빨간불이 들어와 있던 코인입니다.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알아보겠고, 비트코인이 수렴을 뚫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더 추가 하락이 나올지, 이런 하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내 시드를 늘려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말씀드릴 건데, 차트를 보면은 이 4시간 봉에서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다가 결국에 뚫렸습니다. 아직까지 반등이 시원하게 나와주지 않고 있는데, 사실 지금 구간이 굉장히 애매한 구간입니다. 사실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고, 앞으로 차트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지 이런 식으로 그려질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물론 이 상단을 찍어주면 이런 식으로 다시 돌릴 가능성이 높지만, 쌍바닥을 찍어주고 어디까지 상승해주는지 이 구간까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크게 봤을 때 결국에는 상승장을 가기 위한 잠깐의 눌림일 뿐일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당장에 우리가 손실이 나고 있으니 견디기가 힘든 거죠. 이 파란 선이 60일선인데 이 선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말 동안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이 맞았을 때 그때 지지를 받는지 아니면 뚫리는지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이 60일선이 지지를 많이 받아왔던 자리거든요. 이렇게 봐도 60일선이 뚫리고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도 뚫리니까 상승이 나왔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는 저항을 맞고 떨어졌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 60일 이평선을 닿았을 때 여기가 뚫리면 강력하게 또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채널 안으로 한번 들어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장 중요했던 이 41K 구간이 깨지면 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 이 구간이 38K, 39K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죠. 그 구간이 이 60일 이평선과 맞닿는 구간일 것이다. 아까 깨지면 반등 나왔던 그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38K. 그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반등은 좀 나올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엄청 떨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힘이 만약에 없이 이렇게 비빈다면, 이런 구간처럼 비빈다면 재차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하락했다가 이렇게 말아 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ABC로 이런 식으로 조정 파동이 우선 마무리가 된다.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뒤는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고.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데 3, 4, 5월 제가 이 구간을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구간에 이 코로나 같은 엄청나게 폭락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이때가 마지막이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반등 나오고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깨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이 보면 35K 여기가 바닥이 되지 않을까. 35K에서 32K 이 정도에서는 매집을 해 나가야 된다. 이때가 대상승장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떨어지면서 1, 2, 3, 4, 5로 올라왔잖아요. 연장 파동이고, 그러면 ABC로 떨어지고 다시 어마어마하게 큰 상승장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21년도 대상승장이 펼쳐지기 전 폭락했던 구간이 이 코로나잖아요. 이때가 한 600만원 정도입니다. 코인 한 개당. 근데 우리가 8천만원까지 찍었었죠. 이 대상승장이 오기 전 이런 그림이 한 번은 이곳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그러면은 10배 이상이 올랐잖아요. 우리가 22년도 바닥이 딱 2천만원 정도거든요. 하나로 2천만원에 10배, 못해도 10배라면은 2억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결국에는 크게 봤을 때 1, 2, 3, 4, 5 엄청나게 큰 마지막 파동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가서 만약에 깨진다면 반등이 나오겠지만, 이 구간은 어떻게 갈지, 위로 갔다가 다시 떨어질지, 폭락할지, 횡보하다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큰 그림만 봤을 때는 이렇게 갔다가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한번 이런 식으로 빼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코로나 때처럼 이런 그림은 무조건 나오거든요. 17년도 때부터 똑같았습니다. 바닥 대비 10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구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32K와 이 34K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예측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 아더 헤이즈가 되게 잘 맞추잖아요. 22년 저점 16,000K도 정확하게 맞췄던 사람입니다. 17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1월 7일에 올려드렸던 기사인데, 아더 헤이즈 비트코인 가격 3월 최대 40%까지 폭락할 것이다. 코로나 때도 40%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16K를 정확하게 바닥을 찍었던 사람입니다. 아더 헤이즈가 뭐라고 했냐면, 현재 금융시장에는 미 연준이 운영하는 영래포 프로그램 RRP를 통해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다. 3월 초 이후에는 RRP 잔고가 거의 바닥에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연준
연준과 결국 은행들은 이 파산의 위기에 처할 것이다. 그래서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결국에는 30-40% 조정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까지 21년도 5월부터 영래포 자금이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했었거든요. 영래포 자금이 증가한 이유가 은행들이 돈이 넘쳐났기 때문인데, 은행들이 돈이 넘쳐나고 마땅히 대출해줄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래포에 돈을 넣어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유동성을 흡수했다라기보다는 은행이 돈이 넘쳐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 지금 23년 5월부터는 계속해서 빠르게 영래포 자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빠지고 있는 이 물량은 채권에 몰려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영래포가 계속해서 빠지다 보니까 이 10년물 국채, 2년물 국채 금리들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디커플링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증시에게는 좋지 않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난주까지 75%였는데 소비 지출이 견고하다,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면서 미국의 경제는 아직까지 튼튼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이다 라는 소리가 나오면서 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50%로 낮아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되다 보면은 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3, 4, 5월 중에는 이런 식으로 대폭락이 한번 오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가 바닥이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저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폭락하게 되면은 알트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80% 막 90%까지 빠집니다. 이 총 합쳐서 이때 쓸어 담아야겠죠. 오히려 이렇게 빠지면 좋은 기회입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3월 4월 이때까지는 버티셔야 된다. 버티는 사람이 이 바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반등이라는 게 나오면은 이쯤에서 현금화를 70%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많이 물린 건 냅두고 70% 정도는 현금화를 하시고, 이렇게 다시 돌려 세운다면 여기서 다시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다시 빠질 확률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안전하게 70% 정도는 현금화를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못해도 50%, 절반은 현금화를 좀 해두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폭락할 때 여기서 물을 타면 알트코인 기준 내 평단은 뭐 이쯤 될 거니까 금방 올라올 거거든요. 절호의 찬스가 오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간 동안 앞으로 며칠 횡보하거나 반등이 나오거나 할 텐데, 이 구간 동안 유심히 지켜보면서 제가 또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24년 주목해야 할 코인 한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코인이냐면 바로 이 주목할 코인에 올라온 코인입니다. 자, 바로 12월 14일에 제가 올려드렸던 코인인데 블러입니다. 제가 왜 이 코인을 말씀드리냐면 차트상으로도 너무 매력적이기도 하고, 이 블러 코인이 오늘 제일 먼저 반등을 해줬었어요. 자, 블러.io라고 크립토 마켓플레이스예요. 원래는 NFT 시장에서 오픈시 마켓플레이스가 제일 유명했는데 여러 내부적인 문제들 때문에 지금은 블러 마켓플레이스가 거의 독보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켓플레이스가 오픈하기만을 기다렸었고, 이 오픈하자마자 NFT 마켓플레이스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블러코인이 인기가 많냐, 주목을 해야 되냐, 이 NFT 시장을 사용하는 크리에이터들 이 수수료도 저렴하고 굉장히 지금 블러가 활용도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블러 마켓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거고, 많은 게임 코인들도 NFT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블러를 추천한 이유도 이 실질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는 코인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지금 이 메인 화면에 있는 이 그림 하나가 최소 가격이 지금 17 이더리움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가장 인기 있는 그림이고, 이 그림을 개인 푸사로 해놓으면 이 NFT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먹어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블러 마켓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계속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코인이고, 일단은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블러는 무한한 상승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NFT 관심 있으신 분들은 블러코인 무조건 담고 계실 거예요. 이런 말씀 제가 안 드렸었잖아요. 그죠? 내 차트적으로만 봐도 블러코인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호화폐 코인이 가치가 있다 없다 이거잖아요. 이 크립토 시장에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활용성이 있는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발굴해내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 제가 계속 도와드릴 거고, 이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들고 가셔야 됩니다. 폴리곤도 마찬가지고, 폴리곤도 주목할 코인에 올려드렸었죠. 괜히 제가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런 자료들 자주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조금 물리셨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어쨌든 오늘 블러코인 왜 가치가 있는지 한번 알아봤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 여기까지 반등해줄지 아니면 여기서 비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말 동안은 좀 지켜보다가 월요일날 나스닥이 개장하기 전까지 그때는 일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제가 공식 텔레그램에다가 말씀 또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뭐 소액이 아닐 수 있겠지만 뭐 마이너스 10% 20% 손절해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밑에서 잡으면요, 이거 회복되는데 순식간입니다. 멀리 보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하겠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엔 이런 그림이다. 결국에는 2억을 찍을 것이다. 그럼 알트코인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 20%뭐 손절하고 하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 CD를 최대한 지킨다 생각하고 이 바닥에 왔을 때는
알트코인들이 엄청 떨어져 있을 거니까 그때 정말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들 불장 오잖아요. 20년, 19년 이때 에이다가 30원 이랬어요. 최저점이 30원, 29원 이랬어요. 근데 21년도 불장 때 얼마 찍었는지 아세요? 자, 에이다 불장 때 3,500원 갔습니다. 자, 감이 오세요? 30원 했던 게 최저점 찍었던 30원 했던 코인이 3,000원이 됐어요. 여러분들 1000% 오른 게 아니라 10,000%가 오른 거예요. 10,000%. 자, 그러면 에이다 30원이 이때 바닥이라고 치면 어느 정도 올라왔었잖아요. 다시 조정이 오고 불장 직전 바닥을 찍으면 마지막 바닥이라는 거죠. 아까 비트코인이 이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면 두 번째 바닥은 이 구간이 된다. 딱 21년 코로나 터졌을 때죠. 이때.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큰 상승력이 한 번 더 남아있다. 모든 코인들이.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0% 20% 된 거 아까우십니까? 그 시간에 이 시드를 보충해서 이렇게 바닥이 왔을 때 여기서 쓸어 담으셔야죠.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인 하락으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즐거워해야 된다. 자, 하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즐거워해야 내 트레이딩 실력이 한층 더 성숙해진 겁니다. 하락한다고 불안해한다면 아직까지 미성숙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려면 하락이 왔을 때 오히려 즐거워할 때가 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바닥 잡고 투더문할 기회가 오니까 그 상상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블록코인의 가능성 알아봤고 비트코인 어떻게 대응할지 앞으로 어떻게 상승해줄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